또 생각이 많아지네. 밤마다 이불킥하면서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고 후회한 적 있나요?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일인데 나만 너무 깊이 생각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느낌. 근데 더 답답한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냥 넘겨. 신경 쓰지 마. 듣기는 쉬운데 그게 그렇게 쉬우면 벌써 했겠죠. 사실 예민하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난 강점이 될 수도 있죠. 문제는 그 예민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평온해질 수도 있고 끝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예민한 사람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면 남들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불필요한 걱정으로 밤을 새우는 일도 줄어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예민한 사람을 위한 감정 조절법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철학. 예민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감정이 쉽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고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끝없이 책망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속에는 불안과 후회만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이란 건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걸까요?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다. 즉, 나에게 일어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실수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민한 사람은 나는 왜 이걸 제대로 못했을까? 다들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겠지 하며 끝없는 자책에 빠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음에 어떻게 개선하느냐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감정을 다스리는 첫 번째 원칙으로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고통을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민한 사람들은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점.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라. 우리는 감정에 휩쓸릴 때 그 감정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단순한 반응일 뿐 내가 아닙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즉, 내가 화가 날 때 나는 지금 화가 났다라고 말하는 대신 내 안에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바라보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감정을 나와 분리하면 휘둘릴 일이 줄어듭니다. 2점. 중요한가? 스스로 질문해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는 이 일이 1년 후에도 중요할 것인가? 예민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죠. 그래서 감정이 크게 요동칠 때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일이 정말 중요한가? 이걸로 내가 평생 힘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이 됩니다. 3점.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라.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말과 시선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남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의 판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신경 쓰느라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죠.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타인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릴지 내가 조절할지는
내 선택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을 활용하면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에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다음은 예민한 사람을 위한 미니멀한 사고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민한 사람을 위한 미니멀한 사고방식. 예민한 사람들은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어제 했던 실수, 누군가의 말 한마디까지 쓸데없는 생각들이 쌓이고 또 쌓여 결국엔 불안과 스트레스만 커지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몇 개나 될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로 스스로를 짓누른다. 단순함이 곧 자유다. 즉,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일수록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머릿속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1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라. 예민한 사람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도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내일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같은 고민들. 그런데 이런 걱정들은 아무리 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행동과 생각뿐이다. 즉, 남의 반응, 과거의 실수, 미래의 불확실성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민이 많을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만약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 방법을 찾고 실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없다면 그냥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면 머릿속을 더 단순하고 가볍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2점. 충분한 것에 집중하라. 예민한 사람들은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완벽 대신 충분한 것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100% 완벽하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최선을 다했다는 것.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지만 실수를 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순간 끝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3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려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단순한 삶이 곧 지혜로운 삶이라고 했습니다. 필요 없는 걱정을 덜어낼수록 삶은 더욱 명확해진다. 이 말처럼 우리의 머릿속이 너무 복잡한 이유는 쓸데없는 걱정, 불필요한 관계, 과도한 정보 때문입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덜어내야 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다면 종이에 적어보세요. 불필요한 걱정을 시각화하면 그것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너무 많은 인간관계가 피곤하다면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세요. 정보가 너무 많아 머리가 복잡하다면 하루에 소비하는 뉴스, SNS 시간을 줄여보세요. 머릿속을 단순하게 만들수록 예민함이 줄어들고 삶이 더 평온해집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보통 나는 생각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긴다면 더 단순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예민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다음 단계에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인간관계 정리법. 예민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쉽게 지칩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때로는 피곤한 관계를 유지하느라 정작
내 마음은 지쳐버리죠. 그런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지치게 하는 사람과 멀어질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 즉, 나의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더 평온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1점. 감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거리두기.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쉽게 동화됩니다. 누군가 불평을 늘어놓으면 같이 기분이 가라앉고, 상대가 짜증을 내면 내 감정도 흔들리죠.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은 그들의 몫이다. 내가 짊어질 필요는 없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내 삶도 무너집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이 사람과의 대화 후 나는 더 평온해지는가? 아니면 더 지치는가? 만약 매번 피곤하고 감정이 소모된다면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답입니다. 2점.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 하지 마라. 예민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모두와 잘 지내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죠.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좋아할 수는 없다.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면 결국 내가 가장 지치게 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아껴주고 나도 편안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에서 벗어나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예민한 사람이 평온한 삶을 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제 예민한 기질을 강점으로 바꾸는 법을 이야기해 볼까요? 예민한 기질을 강점으로 바꾸는 법. 예민한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문제 있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쓸까? 왜 나는 남들처럼 쿨하게 넘기지 못할까? 그런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자연이 준 것을 거부하지 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라. 즉, 예민함은 결코 단점이 아니라 올바르게 활용하면 엄청난 강점이 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민한 기질을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1점. 예민함은 섬세한 관찰력이다. 예민한 사람들은 작은 변화도 감지합니다. 사람의 표정, 분위기, 말투의 미묘한 차이까지 알아차리죠. 이것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섬세한 관찰력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것이다.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잘 읽고 세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술, 상담, 교육, 창의적인 분야에서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예민함을 관찰력으로 바라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세요. 2점. 깊이 있는 사고는 지혜가 된다. 예민한 사람들은 한 가지를 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지나치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즉, 예민함은 피곤함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고력입니다. 단순히 감정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활용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면 누구보다도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3점. 감정을 컨트롤하는 법을 익혀라. 예민한 기질이 강점이 되려면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감정은 본능적으로 올라오지만 그것을 다루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즉,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3초만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정이 격해질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이 감정이 정말 필요한가?
생각해 보세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면 예민함은 더 큰 지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민한 성향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면 누구보다도 깊이 있는 사고와 섬세한 관찰력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민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아볼까요? 스트레스에 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루틴. 예민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작은 일에도 긴장하고 머릿속에서 같은 걱정을 계속 반복하며 스트레스가 쌓이면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지죠. 그런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즉,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해지면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1점. 몸을 먼저 다스려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육체와 정신은 하나이며 몸이 강하면 마음도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보통 생각이 많아 운동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몸을 단련하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햇볕을 쬐며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따뜻한 차, 반신욕 추천. 이렇게 몸을 관리하면 예민한 기질이 더 차분해지고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2점. 하루의 시작과 끝을 정리하라. 예민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밤에 뒤척이며 생각이 많아지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반드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고 불필요한 생각을 내려놓아라. 내일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간단한 하루 정리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자기 전 오늘 있었던 일 중 중요하지 않은 걱정은 적어보고 버리기.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신경 쓰지 않을 것인가? 를 정하기.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덜어내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점. 지금에 집중하는 훈련. 예민한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즉,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가장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루에 한 번 현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차 한 잔을 마실 때 오직 그 맛과 향에 집중해 보기. 걸을 때 발걸음 하나하나를 느끼며 걷기. 대화를 할 때 온전히 상대의 말에 집중하기. 이렇게 현재를 의식하는 연습을 하면 과거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을 단련하면 스트레스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정리와 마무리를 해볼까요? 예민한 사람. 이렇게 살아야 평온해진다.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예민한 성격이라 어쩔 수 없어. 이런 성격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민한 기질은 약점이 아니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면 더 이상 사소한 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생각을 줄이면 삶이 더 단순하고 편안해집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예민한 기질을 활용하면 세상을 더 섬세하고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단련하면 스트레스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내면이 평온하면 외부의 모든 것은 너를 흔들 수 없다. 우리는 예민한 기질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기질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더 이상 힘들지 않고 오히려 삶을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예민함을 느끼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